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베트남은 중국처럼 제조업을 통해 경제 부흥을 일으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많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제조 공장을 유치해야 하고 그만큼 많은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공장을 철수하고 베트남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국이 베트남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 전략은 최근 몇 년간 베트남 경제를 엄청나게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베트남 경제의 성장은 삼성, LG 같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열풍까지 일으키면서 한국과 베트남 간 관계 개선과 경제 협력에 상당한 촉매제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감염병 이후 이 같은 성장세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자 성급했던 베트남은 한국에 대한 다양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갑작스럽게 아시아나 비행기를 착륙 불허하며 긴급 회항시키기도 하였으며 한국 기업인들의 입국을 갑작스럽게 막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자국의 방역을 위한 조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협의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조치에 국내 기업인의 투자가 줄어드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조치입니다.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이 되자 실제로 한국 기업 및 투자자들의 베트남 투자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2019년 기준 1위였던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가 2020년 들어 5위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때 베트남 내에서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던 박항서 감독에 대한 대우마저 급격히 냉랭해지게 됩니다. 2020년 4월에는 베트남의 주요 언론사들이 박항서 감독의 연봉 삭감까지 요구하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현지 언론들은 박항서 감독의 연봉 삭감 왜 할 수 없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박항서 감독은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많은 존경을 받아왔지만 제2의 고향이자 돈과 명예를 가져다준 베트남의 어려움이 끝날 때까지 연봉 삭감 등으로 더 많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라이벌 구도인 니시노 아키라 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고통분담을 위해 연봉 50% 삭감을 받아들였다고도 전했습니다. 60년 만에 동남아시안 게임 베트남 남자축구 대표팀을 우승으로 이끈 감독을 경기가 안 좋다는 이유로 연봉을 삭감한다는 요구,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굳이 옆나라 태국의 일본인 감독의 사례를 빗대는 것이 한국에 대한 감정을 자극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당시 많은 한국인들이 이 같은 보도에 크게 분노하였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투자 감소에 다급해진 베트남은 일본 기업의 투자와 진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제조업은 최근 들어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유통업체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유통업체들은 삼성, LG 같은 한국 기업들보다 턱없이 적은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기업들은 베트남 현지 직원의 채용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채용 정보업체 나비고스 서치는 최근 일본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에 따른 고용 창출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에는 일본 기업들의 진출이 노동자들의 채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아직은 베트남 시장에 초기 진출한 많은 일본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한국의 전자회사와 베트남 부품 업체들에 대한 공급망 확보를 필요로 하는데 이 때문에 오히려 한국인 직원의 채용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갖춘 베트남 현지 인력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현지 매체의 보도를 살펴보면 일본 기업들과 베트남 현지 인력들 간 성향이 맞지 않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 일본 페인트 회사 대표는 많은 베트남 노동자들은 숙련된 이들이지만 더 배우고 전문가가 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기업 채용 대행업체 대표도 베트남 노동자들은 숙련돼 있지만 산만하고 자유로운 편이라 책임과 의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성향은 보수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 기업들과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성향입니다. 나비고스 서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감염병의 여파로 베트남에 들어온 일본 기업의 대다수가 2분기 근무 시간을 단축했거나 급여를 삭감했으며 일부 회사들은 일본의 모기업의 어려움으로 베트남 사업장을 일시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단하여 많은 실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꾸준히 높은 숫자를 기록하던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은 2020년 들어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2020년 상반기 기준 1.81%를 기록하여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감염병 사태의 여파가 큰 것이 사실이지만 베트남 자체는 나쁘지 않은 방역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트남의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베트남의 경제 성장 모델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정책이 미국에서 전해진 것인데요.
미국 정부는 사실상 베트남이 환율을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베트남 수입품에 대한 환율 상계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재무부가 25일 베트남이 2019년에 자국 화폐인 동해, 달러 대비 가치를 고의적으로 떨어뜨렸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베트남 동해 가치가 4.7% 절하됐으며 베트남 정부가 국영은행을 통해 220억 달러의 외환을 사들임으로써 환율을 의도적으로 낮추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케이스가 고의적 환율 조작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조치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며 따라서 베트남은 미국의 징벌적 관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물건을 생산하고 해외에 수출해서 이익을 남기는 베트남의 경제 구조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수출 관세를 받게 된다면 이는 분명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베트남은 총리까지 직접 나서 한국 기업의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응우엔 수언 푹 베트남 총리는 총리실 주재로 박노한 주 베트남 한국 대사와 삼성, LG 등 현지에 진출한 한국 주요 기업 법인장 26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베트남 투자계획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푹 총리는 인사말에서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오랫동안 베트남에 투자해왔다.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도 베트남에 투자할 기회가 있을 것이며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달라. 적극적으로 해결해드리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베트남 총리가 현지에 진출한 특정 국가의 기업인들만 대거 초청하는 일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베트남의 경제 상황에 비상이 걸렸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예상대로 박항서 감독에 대한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 감독이 팀의 국가적 경쟁력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가 수여하는 2급 노동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축구계에서 몸담은 외국인 지도자를 통틀어 2급 훈장을 받는 것은 박항서 감독이 최초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항서 감독을 보좌한 이영진 수석 코치와 김한윤 코치까지 베트남 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박항서 감독이 12월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60년 만에 우승한 공을 인정받아 노동훈장을 받았다는 반응입니다. 베트남 언론의 반응을 정리해보면 우승은 작년 12월에 했는데 4월에는 연봉 삭감을 이야기하다가 8월에는 공을 인정받아 훈장을 받게 되는 참 특이한 전개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묘하게 시기적으로 한국과의 관계에 따라 베트남 여론이 박항서 감독을 대하는 온도가 변하는 느낌입니다. 한 번 어긋난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환율 압박과 관세 인상이 사실상 결정된 상황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또한 앞으로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서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